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리플 CU, 코인 시장 단기 위축될 것. 리플은 약세장의 유리.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리플은 주기적인 약세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14일 트위터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갖춘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늘 같은 날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만약 업계에 최근 참여에 약세장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 알고 있는 거죠? 지나갑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의 약세장을 경험한 사람의 조언이다라고 덧붙였다. 리플은 주기적인 약세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닷컴 버블, 2002년도 닷컴 버블, 2001년, 2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2018년 코로나 팬데믹, 금리 인상 4회,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암호화폐 하락장 등을 거친 경험이 풍부한 임원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플은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효용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즉,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혈관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요. 글로벌 송금업체와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적인 CBDC의 상용화가 도입되는 그 순간 달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 상품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지난 2009년 암호화폐가 아닌 빠르고 간편한 송금을 목적으로 개발된 결제 프로토콜 암호화폐이다. 프로토콜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 등 통신 규격과 방법에 대한 약속이다. 자, 인터넷, 웹 1.0, 서핑, 서칭, 웹 2.0은 서칭으로 넘어가죠. SNS, 바로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이런 생산들에서 드디어 가치의 인터넷, 웹 3.0의 최정점과 바로 심장이 리플 네트워크 XRP 리플입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달리는 자가 경주에서 이긴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전세계 자본시장의 0.2%, 더 쪼그라들어서 암호화폐는 쪼그라들 때 더 빨리 쪼그라들죠. 늘어날 때는 더 배로 늘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의 0.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다. 앞으로 이 시장은 100배, 200배, 300배 이상 커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고점이 16,212포인트에서 현재 1,800포인트, 1,809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33.5%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32%, 2018년도 금리 인상 4회 때보다 현격하게 낙폭이 끕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이시죠? 지금 개파락이 크게 빵빵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개파락이 나왔어요. 여기 개파락이 크게 한번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레버리지와 신용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더 흔들리겠죠. 그쵸? 그리고 요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현재 여기 라인 이탈하게 되면 여기는 지지받을 때가 많아요. 그 근방이기 때문에. 자,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사이 라인에서 저는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연준이 2008년도 이후에 금융시장을 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조금의 더 변동성을 겪어가면서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자고요. 자, 비트코인이 2,937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빠졌죠? 장대 음봉이 크게 한번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엔 이유가 많이 있겠죠. 미국의 긴축 우려와 물가, 우크라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 코로나, 그리고 차익 실현, 최근에는 루나 테라와 이더리움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드디어 지난 고점 요 라인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살짝 이탈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요 라인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많이도 밀렸죠. 이제 요 근방에서 안정을 취해주리라. 요 라인에서 안정을 좀 취해주면서 자, 시장이 돌아나가는 부분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이더리움은 159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음봉이 크게 나오죠. 자, 그리고 지난 고점, 그리고 요 라인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체킹을 해드리면, 자, 요 라인이에요. 매물대, 과거 여기 매물대와, 그리고 요 라인, 여기 라인에서 현재 지지 라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이더리움도 이제 좀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 라인, 그리고 여기, 요 라인에서 안착을 하고 돌아 나갈 수 있기를 기다려 보자고요. 장대 음봉이 크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나스닥도 크게 하락했어요. 전 세계 증시, 대한민국 증시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유럽, 미국, 전 세계 증시, 일본, 아시아 다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자산시장은 다 빠그러졌다. 지금은 모든 코인과 주식이 다 싸다. 이때는 훌륭한 펀더멘털이 뛰어난 기업이건 코인이건 이때는 담을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내가 사고 아랫방향은 열어둬라.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건 싼 가격대에 완 건 분명하다. 그리고 위로는 4배, 5배, 10배 목표로 하면서 지금은 여유자금으로 매입해야 될 시기라 강조를 드렸습니다. 리플은 413원, 14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셋과의 소송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라인 정도에서 중요한 건 올라간 게 없어서 지금 과거 지지부진했던 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라인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역삼각형, 직각삼각형 모양일까요? 이 모양이거든요. 자, 자리를 잡고 셋과의 소송이 첫 번째 모멘텀이 되겠죠. 단기와 중기, 비트코인의 현물 승인, 그리고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하는 이더리움의 모멘텀, 더불어서 전세계 미국 FOMC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가 암호화폐 시장에 돌아나가는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달러의 가격이 104.94, 105에 가까워요. 지난 10년 역사상 가장 최고점에 와 있어요. 정말 많이 달려왔어요. 달러가 초강세이다. 자, 지난 10년 동안의 초강세라고 한다면 과연 달러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조금 올라가다 떨어질까요?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10년간의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시점 중에서 좀 떨어져 올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그 순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속도가 줄어드는 그 순간, 연준의 FOMC에서 기준점이 스탠스가 바뀌는 그 순간이 자산시장에 턴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5년 동안을 봐도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슈팅. 추세보다 강력한 추세가 나오는 걸 자, 슈팅은 뭔지 아시죠?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요, 훅 튀는 걸 말해요. 추세를 벗어날 정도로 세지는 거. 거의 슈팅 수준입니다. 현재 이 라인 슈팅. 그래서 달러의 가격은 5년 동안을 보더라도 무척 강하다. 3년 동안을 봐도 당연하겠죠. 1년 동안을 봐도 당연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이 하루 동안 살짝 떨어졌어요. 워낙에 달렸기 때문에 1개월물을 봐도 다시 최고점이다. 3개월물을 봐도 다시 최고점이다. 슈팅 나왔죠? 훅 하고. 자, 1년 봐도 최고점이죠. 10년을 봐도 미 국채 금리가 달러 인덱스 10년과 똑같이 최고점에 있다. 자,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10년 동안에 최고점에 달려와 있어요. 자, 얘도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얘가 속도가 줄어드는 그 순간, 그쵸? 바로 금리가 가속도가 줄어드는 그 순간이 물가의 가속도가 줄어드는 그 순간이 되겠죠. 자, 시장 금리가 안정화가 되는 그 순간, 더불어서 서부 텍사스유, WTI유 한번 보고 갈게요. 얘 또한 10년 동안의 사상 최대치예요. 123.70. 어마무시하죠? 얘도 많이 달렸어요.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제가 조금 있다가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사실 쉐일 혁명으로 인해서 유가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상 최고치예요. 그쵸?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인플레이션은 의도적이다. 인위적이다.
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전 세계 기득권의 그 이유, 지구가 아프다. 그 많은 큰 이유들로 인해서 확장돼 나간다. 그러므로서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면서 블록체인이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는 연결과 융합 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오게 된다. 그 중심에 XRP와 리플과 웹 3.0이 있다는 부분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08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2008년 기점. 너무나 인류의 역사에서, 세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2008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점. 왜? 첫 번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나왔던 이유는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이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은 재정위기까지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환율 전쟁, 가격 단가 인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대량 생산 체제에서 결국은 가격 단가, 공급 과잉,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가 직면되면서 계속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혁명, 넥스트 금융 시스템이죠. 블록체인. 다 이해하시죠?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면 넥스트 블록체인과 넥스트 금융 시스템의 바로 혈관을 담당하는 게 XRP 리플이다. 자, 그 다음 아이폰이 탄생하게 됩니다. 모바일. 그쵸? 인터넷선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잘라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엇이든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제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경제의 탄생을 잉태시켰고요. 더군다나 아이폰이 탄생되게 되면서 센서가 장착되게 돼요. 인터넷선을 잘라버리고 나서 센서까지 장착시키면서 카메라와 수많은 센서를 장착하면서 빅데이터가 탄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혁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2011년, 12년이 인공지능의 태동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세돌과 알파고에서 바로 인공지능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바로 그 혁명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되었죠. 왜?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식량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급증하게 되죠. 그동안은 데이터가 급증할 게 없었어. 그래서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바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임베디드 시스템, CPU라 그래서 결국은 개발자가 설정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데이터가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서 폭증하게 됩니다. 수많은 센서들로 인해서. 그러므로서 바로 인공지능의 엄청난 혁명을 발전을 시스템에 오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공유경제가 탄생을 해요. 에어비앤비와 우버, 위워크. 대량 생산 체제의 종말을 불러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결국은 대량 생산 체제의 종식을 불러옵니다. 공유경제의 완성이 블록체인이자. 그쵸? 그 다음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인 클라우드. 그쵸? 지금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서를 확장시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전세계 빅테크와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IT 기업들이 각 구축마다 데이터 중앙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죠. 그러나 메타를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PC들과 모바일을 또한 엮어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까지 결국에는 확장되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8년도에 드디어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드디어 쉐일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자, 퇴저감 지반층에서 자, 수직으로 해서 땅을 쭉 파요. 그리고 수평으로 또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강력한 수압, 엄청난 수압 파쇄로 퇴저감층을 이 바위를 파괴시켜요. 여기에 화성 물질을 추가시켜서 바로 쉐일 오일을 뽑아냅니다. 이게 바로 쉐일 혁명이죠. 이게 개발되게 되면서 사실 에너지는 넘쳐나게 됩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로 이미 갔어요. 그러나 현재 리터당 2,000원에 있죠. 이 부분은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다. 명백한 의도적이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인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훌륭한 펀더멘탈에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당연히 초기 시장이라 아직 그 진정한 의미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습니다. 늘 보는 대로만 행동하게 되고 결국 습관이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서 머리는 완전히 굳어지게 되고 노쇠한 기계가 됩니다. 사실 오감, 눈, 귀, 코, 그리고 촉감, 그리고 미각, 이 오감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사실을 뇌가 보는 것이고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뇌세포, 뉴런이 인지하는 건데 결국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먹고 자고 행동하는 모든 시스템이 바로 균일화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은 일정하게 되고 머리는 완벽히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머리를 계속 움직이고 뇌의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적어도 투자자라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행동을 지속해야 되면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왜? 지지 않고 이기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항상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